서울 중랑구 골목은 좁았습니다. 낡은 주택들 사이로 난 길은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였지요. 그 골목 끝자락에 한수자 반찬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김치통이 보였고 벽에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5,000원, 콩자반 4,000원. 한수자는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열었지요.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허리는 곧았습니다. 무쇠솥에 멸치를 볶고 감자를 썰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할머니 몇 분과 직장인 2-3명이 전부였지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수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면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밖을 내다보면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의 부사장 취임식이 있었지요. 수자는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였지요.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수자는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민정이 다가왔습니다.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요.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저쪽 구석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는 중요한 손님들 자리라서요. 민정은 수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복도 끝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지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가게 냄새가 조금 환기 잘 되는 곳이 나을 것 같아요. 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곧 돌아서서 떠났지요. 높은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양복이 잘 어울렸고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임원들, 직원들, 협력사 대표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수자는 구석에 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지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였습니다. 수자는 포크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지요.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지요. 도연과 민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류는 다 처리했어?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수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무슨 서류일까요? 무엇을 모른다는 걸까요? 지분 이전 건도 곧 완료됩니다. 어차피 어머님은 서류 같은 거 보실 줄도 모르시잖아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지요. 수자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다시 구석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취임식이 끝나고 수자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골목으로 돌아왔지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반찬 냄새가 났습니다. 멸치와 간장, 참기름 냄새. 수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이 있었지요. 남편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주식증서, 등기부등본, 회사 정관. 등기부등본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수자, 지분율 68%. 회사의 진짜 주인은 그녀였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모든 것을 아내에게 물려주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수자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지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그녀 모르게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지요. 수자는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골목은 여전히 좁았고 가게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조용히 살아온 세월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가려진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수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자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멸치를 볶고 시금치를 데쳤지요. 하지만 마음은 어젯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류철의 숫자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오전 10시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서연이었습니다. 35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지요. 청바지에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멸치볶음 주세요. 네, 잠깐만요. 수자는 반찬을 담았습니다. 서연은 카운터에 기대어 있었지요. 손에는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수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지요. 네. 무슨 일이세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자는 찻잔을 내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요. 서연 씨가 회계 일하신다고 했죠? 네, 작은 회계법인에서 일해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수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의 회사, 이상한 서류 흐름, 며느리의 대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냈지요. 서연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회사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지. 회사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요. 수자는 가방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회사 명함이었지요. 구겨지고 빛이 바랬지만 회사명은 또렷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자는 가게 일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건 아닐까?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지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두 사람은 다시 안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매달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얼마나요? 한 달에 2억에서 3억씩. 지난 1년간 총 30억 정도 됩니다. 수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지요. 어디로 간 겁니까? 강인베스트라는 회사로 이체됐어요. 컨설팅 비용 명목이었습니다. 강인베스트요? 서연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지요. 유령 회사예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대표는 강진우라는 사람인데.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자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지요. 며느님과 통화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매일 연락하신 것 같습니다. 수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그 사람이 누구죠? 잘은 모르겠지만 며느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SNS를 보니 자주 같이 식사하시고.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지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정과 낯선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아들은 모를까요?
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거래는 부사장 승인이 필요한 건데 아들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요. 수자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지요. 더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명의로 된 주식이 조금씩 이전되고 있어요. 지난 6개월간 15% 정도가 이미 넘어갔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서류상으론 사장님 도장이 찍혀 있어요. 하지만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자는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아니요. 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사문서 위조의 횡령까지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수자는 서류를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아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알고 있는 건지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합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수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지요. 작은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밝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어린 도연의 사진이 있었지요. 도연은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수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이 아들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수자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야 했지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아들이었고 며느리였고 알 수 없는 강진우라는 남자였습니다. 수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지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자는 가게를 열고 닫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지요. 서연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우산을 털고 있었지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두 사람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렸지요.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뭔데요? 영상입니다. 보시면 힘드실 거예요. 서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지요.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 낯선 남자, 그리고 도연. 수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영상 속 민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강푸드 자금으로 싱가포르 법인 설립이 가능해요. 세금도 절약되고. 낯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진우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좌는 제가 준비할게요. 도연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지요. 문제는 어머니 지분이에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68%는 너무 많아. 우리가 움직이기 힘들어요. 압박할 방법은?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회사가 위기라고 하면 믿으실까요? 믿게 만들어야죠. 강진우가 웃었습니다. 지분 절반만 넘기시면 나중에 보상해 드린다고 하세요. 어차피 노후 자금은 충분히 있으시니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다음 주에 어머니를 만나겠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화면이 꺼졌지요. 수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지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수자의 어깨를 붙잡았지요. 물 좀. 서연은 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수자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습니다. 저 사람이 제 아들이 맞습니까? 수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장님, 제가 낳고 키운 아이가 저런 말을 합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지요. 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수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직했지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죽고 혼자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모든 걸 다 줬어요. 수자는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군 거니까, 도연이가 언젠가 물려받을 거니까, 사장님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자는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지요.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도연이를 만나야겠어요. 위험합니다. 저들은 이미 계획을 짰어요. 그래도 만나야 합니다. 수자는 돌아섰습니다. 눈물은 그쳤지만 눈은 붉었지요. 제 아들입니다. 직접 물어봐야 해요. 왜 이러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감정보다 전략이 필요해요. 저들은 법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서류 위조, 자금 횡령, 다 증거가 있습니다. 알아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아직은. 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뭐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지도.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지요. 사장님, 현실을 보세요.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수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일어섰지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으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서연 씨,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 일단 자문을 구해 놓을게요. 서연은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수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가게에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바라보았지요. 검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 수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더 커졌지요. 수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남편의 낡은 수첩을 꺼냈지요.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가족을 지켜라. 회사를 지켜라. 약한 사람이 되지 마라.
수자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약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요. 수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진실을 밝히고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수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방법을 몰랐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혼자라도. 창밖으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보였지요. 수자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월요일 아침 수자는 검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지요. 다림질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서연이 아침 일찍 가게로 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준비됐어요? 네. 수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사장님, 변호사님도 대기 중이세요. 필요하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고마워요, 서연 씨. 증거는 제가 다 정리했어요. USB의 영상, 이체 기록, 위조 서류 사본 다 들어 있습니다. 서연은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수자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지요. 회사 건물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지요. 수자는 로비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4층 버튼을 눌렀지요.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보였습니다. 수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민정, 강진우, 그리고 이사 3명. 모두 수자를 돌아보았지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지요. 왜 여기? 앉으세요. 수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지요. 테이블 끝자리였습니다. 회의 중인데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수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지요. 이게 뭔데요? 회사 이체 기록입니다. 지난 1년간 강인베스트로 간 30억.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리고 이건 제 명의로 위조된 지분 이전 서류입니다. 수자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수자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았지요. 영상도 있습니다. 3분이 제 지분을 어떻게 빼앗을지 논의하시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회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정과 강진우,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압박할 방법은? 이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지요. 수자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저는 한강푸드 최대 주주입니다. 68%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부터 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겠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아시는데요? 회사 경영이 뭔지나 알아요? 수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지요. 모릅니다. 하지만 배울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민정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수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부사장 도연 씨와 전략기획실장 민정 씨, 그리고 컨설턴트 강진우 씨, 3분은 오늘부로 직권 정지입니다. 뭐라고요? 회사 자금 횡령, 사문서 위조, 배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증거는 이미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강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수자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가방에 넣었지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사회는 제가 소집하겠습니다. 수자는 일어섰습니다. 문으로 걸어갔지요. 어머니, 도연이 뒤따라왔습니다. 수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수자는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왜 이러세요? 왜? 물어볼 사람은 저입니다. 수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랬니, 도연아?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지요. 수자는 아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수자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첫걸음을 뗐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했습니다. 수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지요. 이제 시작입니다. 새벽 햇살이 반창가게 유리창을 비추던 그날, 수자는 지난 몇 달의 폭풍 같은 시간을 떠올렸다. 한때 두려움에 눌려 숨죽이며 살아가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정과 강진우는 법 앞에서 제자리를 찾았고, 도연 역시 책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수자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반찬가게 뒷방의 작은 책상 위 오래된 노트북이 조용히 켜졌다. 그 화면에는 한강푸드의 새 조직도와 앞으로의 전략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누군가의 뒤에 숨어 의지하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 길을 만드는 삶. 그런 삶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때 도연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동안 멀어져 있던 모자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수자는 미소로 먼저 그 공기를 걷어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많이. 수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면 됐다. 다시 시작하면 돼. 짧았지만 오래 묵은 감정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따뜻함이 모자 사이를 채웠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 한강을 따라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수자는 생각했다. 늦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더 이상 조용한 사람도 뒤에서 밀려다니던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제 한수자는 스스로 지켜낸 한강푸드의 진짜 주인이었다.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